제가 허니문 100일이라기보다는 네. 한 달 안 벌고 5일 봅니다. 대통령도 5년 임기의 공무원입니다. 상법 개정이 뜻대로 안 될 때가 가장 큰 정황이에요. 우리 다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돼버리면요. 삼성전자 분사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좀 하시는데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걸 했다는 거는 최악의 경우일 것 같아요. 아, 삼성전자 10% 갈 때 더 갈 수 있는 건 뭐냐? 향후 5년간 국정을 책임질 21대 대통령이 오늘 드디어 당선이 됐습니다. 6월 한 달간 특히 허니문 랠리라고 해가지고 향후 100일간 이렇게 좀 주가가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승조 대표님께서는 투자의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계실지 먼저 좀 듣고 시작해 볼까요? 근데 오르는데 롱숏이겠죠. 제가 전번 주에 항상 얘기하잖아요. 네. 그동안 6개월 대비 급등했던 것들은 뭐 지수가 예를 들어서 3,000 가요. 전 떨어질 것 같아요. 조방원은. 그런데 이제 주도주 전환해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시장이에요. 네. 그럼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지수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들 대비해서 뭐라 그럴까요? 블랙홀을 만들기 때문에 지수 체감 지수가 갑자기 50% 100% 오르지만 예를 들어서 내 거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나거나 안 가. 그 시장이 지배할 것 같고요. 네. 제가 전번 주에 주도주는 조방원에서 거버넌스하고 소부장. 근데 일주일 만에 지수사는 너무 급등했어요. 그래갖고 지수사도 이제는 롱숏이 나올 것 같아요. 너무 급등한 거는 팔아야 될 것 같고. 네. 상대적으로 못 간 것들. 근데 이 지수사가 올라간들 지수를 크게 올리진 않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그리고 지금 현대차, 기아는 아직도 뭐 바닥을 기고 있고 2차 전지도 뭐 바닥을 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허니문 100일이라기보다는 네.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제는 미국을 봐야죠. 이제는 미국을 봐야 돼요? 네. 아니 이제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그럼 이제 걔네들이 이제 관세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언제 나는 그 공격 빙뜯기가 본격화된다라고 봐요. 네. 현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 달 안 벌고 5일 봅니다. 그냥 그러니까 지금 허니문 오늘 지수 상승의 예. 연속성을 5일 정도만 5일 보신다. 정도밖에 안 봅니다. 네. 예. 그리고 네. 미국 시장이 올라야 그나마 지주사나 그 다음에 소부장에서 순환이 나올 것 같고 네. 미국이 지금 시진핑하고 뭐 전화한대요. 그거 갖고 지금 계속 이렇게 끌고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시진핑하고 통화하고 타협을 했어요. 이 고점 못 돌파할 것 같거든요. 고점 돌파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바퀴벌레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중국 전문가들한테 들은 것들 보시면 네. 시진핑 측근들이 자꾸 죽어요. 뭔지 몰라도 죽어요. 이게 이제 좋은 해석이면 시진핑은 그러니까 건재하고 내부 힘의 갈등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군부에서도 그 대만 침략하자는 대만 해협파하고 그 이제 베트남하고 전쟁하고 막 필리핀하고 전쟁하고 이 내부 갈등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여기에 갈등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시진핑 주석의 권위까지도 건드려 버리면 이게 뭐 트럼프 뜻대로 되겠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일단은 저는 이게 허니문 랠리를 한 달 신혼여행 가다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일주일만 갔다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6월 12일까지만 보자. 6월 12일이요? 그 만기일이요. 제가 항상 만기일을 얘기하잖아요. 만기일까지만 보자.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현물 시장에서 1조 넘게 샀고 또 선물 시장에서도 대거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거를 좀 의미 있게 해석을 하실까요, 대표님께서?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포지션으로 간단히 예를 들어 삼성전자 SK에서 땡기면서 지수 올리고 그 다음에 그동안 급등하는 걸 팔아먹는 롱숏에서 지수만 올리면서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옷은 얘기 안 하잖아요. 사라진 지가 거의 이제 한 달째 돼가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전번 주보다 원전주도 하지 마세요라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원전주에서는 이제 그 오히려 한전 기수이나 보시죠라고 7만 5천 판 거 6만 원 깨면 그래서 오늘 5만 8천 원대 하고 사라고 그랬어요. 이런 전략만 그러니까 상대적도 전략만 권해드리겠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부터 흥분해 갖고 들어오겠다는 분은 네. 그냥 한 달 쉬세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갑자기 이 그림에서 요 18,500을 급락할 때 우리나라가 체력이 지지 기반이 확보하면 그때나 사십시오.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저는 서학 투자자들에서 매그니피센트 7은 다 팔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10% 수익 내도 한 해질 거지하면 자동으로 5% 마이너스 되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도는 자금은 미국에서 계속 돌리셔야 될 거예요. 한국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작년 12월 대비 세금이나 그 다음에 또 그 환차손으로 거기서 10% 먹었어요. 한 3% 5% 이익밖에 안 토해내야 됐어요. 돼요. 네. 네. 아니야 5.5를 토해내야 됩니다. 그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알게 모르게 뭔가 화려한 것 같은데 실제 내 주머니 이렇게 딱 보면 주도주를 세팅해 갖고 그걸 미리 사지 않은 분들은 차별화가 굉장히 심할 겁니다. 네. 그런 장이 계속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번 시간에 파생 기준으로 355가 중요하다. 이거 지지하면 어디까지 가는지 삼성전자 땡기는 장이니까 지금 370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빠지지 않는 한 저는 매일 30에서 50씩 계단으로 5포인트씩 올릴 수 있는 장이에요. 네. 2월 12일까지. 그래서 미국 시장이 빠지는 날에 갑자기 그동안 오른 거를 한 번에 또 10 내지 20포인트 죽일 수도 있는 장이에요. 이거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갖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오히려 오르지 않은 소부장의 빈집털이한 것 종목 사놓고 기다리시는 전략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허니문 랠리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시장 흐름을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를 먼저 여쭤봤는데요. 6월 10일 항상 말씀하시는 그 파생시장 만기일까지는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그 이후로 흐름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 위로든 아래든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주셨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시장 M7 종목을 매도해서 상대 속도 전략으로 전쟁 관련주나 자원개발 관련주를 보자라고 강조를 해주셨었는데 한 주 동안 흐름이 어땠을까요? 시각 변화 없어요. 지금 보시면 이번에 이렇게 5월 14일부터는 얘가 갇혔어요. 네. 일단 박스로 거의 20일 동안. 지금 나스닥 지수 보고 계신 거죠? 네. 그 다음에 요 이틀간 올라간 거는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한다는 말발로 올라가는 장 같아요. 진짜 통화할 거냐? 금요일 날 만약에 안 하면 어쩔 거야? 뭐 이런 것도 그럼 아닌 말고를 다음 주에는 또 경험하실 것 같고. 그래서 이 고점을 돌파하는 시장이냐 할 때는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네. 여기서 대롱대롱 매달리다가 어느 날 그동안 올라간 걸 하루 만에 메꾸는 변동성도 각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우리를 사야 될 건지 어느 걸 사야 될 건지 그것만 오늘 집중적으로 분석하겠고 네. 이게 인덱스가 30% 올랐습니다. 그러면 인덱스의 배에 올라간 게 딱 두 개입니다. 엔비디아 60%, 그 다음에 테슬라 70%. 그런데 테슬라는 아직까지 저 고점 돌파 이 폭이 아직도 많아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벌써 140불 왔거든요. 이거 고점 돌파할 것 같습니까? 저는 이건 돌파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분기 실적이 이미 잭슨 왕이 실토를 했으니까 이제는 다음 분기는 뭔가 좀 그 중국 부분에서의 마이너스 이거 찝찝하다. 그 사우디에서 커버했죠. 그래서 요번에 실적 발표할 때 일부 그 사우디나 이런 쪽을 살짝 뺀 것 같아요. 다음 걸 커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는 120과 140의 지그재그 파동으로 갇혀 있지 않겠나. 이게 덕분에 SK하이닉스를 20만 원에서 뭐 10%든 15%는 더 보내는데 제가 20만 원대에서는 그거 하느니 오히려
우리가 저번 시간에 DB하이텍이든 어버브 반도체든 유리기판이든 소부장 종목들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상대 속도 전략을 또 체크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대표님, 엔비디아가 중국에도 저사양 AI 칩을 팔 수 있는 통로가 열렸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 쪽 모두 팔게 되니까 엔비디아의 수익성은 더 좋아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네. 기대감인데 그렇게 안 될 확률도 또 있어요. 이 트럼프 시진핑의 통화에서 네. 이게 될 줄 알았더니 또 한 판에 엎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변수를 볼 때 좋은 플러스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마이너스 됐을 때도 어디가 커버될 거냐. 저는 엔비디아는 지금 미국 시장의 그 상승 급등 종목은 좋은 쪽에 그 끌게 플러스를 믿고 베팅하기보다는 네. 이게 안 됐을 때도 어디에 지지하냐. 저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못 가요. 저는 이게 제일 찝찝해요. 알파벳이 24%요. 인덱스보다 못 가요. 네. 애플이 27%. 다 이게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 50 최고가 찍었어요. 이게 고점 그래프로 보면 왕창 올라간 것 같죠? 30%입니다. 그 엔비디아나 테슬라의 반밖에 못 갔어요. 얘도. 그 다음에 팔란티어가 거의 더블 갔어요. 근데 이제 그 고점에서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그래서 제가 팔란티어 하느니 오히려 로키드 마틴이니 페러제이 그 드론 관련주도 이제 드론의 전쟁 양상이 심각하게 이제 전쟁 구도를 바꿀 것 같고 그걸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검증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쪽을 하시는 게 어떻겠나. 또 아마존, 넷플릭스 이게 다 지금 그리고 그동안 가장 많이 오는 게 SMR이에요. 보세요. 상대가 안 되죠. 200%대입니다. 230. 그래서 제가 이가 에너지 때문에 두산 에너빌딩, 현대건설이니 DLENC니 먼저 간 것들 팔아라. 이제 이게 이제 보세요. 이게 장대 운봉을 맞았습니다. 딱. 네. 그리고 이제 저는 21선까지 예를 들어서 뉴스케일은 20불과 25불 사이를 동그라미 걸어놓겠고요. 그 다음에 오클로는 40불을 지지하나 붕괴하나를 검증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이게 부러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간단히 예를 들어서 원전주도 선도주는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그나마 왜 한전기술이나 그 다음에 한전산업에 제가 최근에 대한전사를 가장 강력하게 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호방그룹 거버넌스 에너지 LS그룹과의 또 M&A 싸움 이런 어떤 끌개가 있는 것들을 건드리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들어오기 전에 속보 하나 봤는데 이 체코 법원도 트럼프 닮아가나 봐요. 그때 이제 원전 가처분한 거 그거 금지시킨 거를 철회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또 그게 뭐야 될까? 이제 다시 또 내일 당장 또 원전주 급락한 것들 또 급등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10월달 총선 결과 결정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법원도 지금 현 여당의 압력에 굴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이것 때문에 한전기술이 오늘 6만 원 깼다 갖고 사는데 내일 7만 원과 7만 5천 원 바로 또 파십시오. 그런 트레이딩 감각으로 전략을 짜고 대장인 SK 뉴스케일이나 오클로가 이게 더 200 단기간에요. 한 두 달 만에 네. 이 종목이 200%대에 오른 종목은 저는 여기서 간단히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냐면 우리 한국 대주주 차익 실현할 것 같아요. 예. 네. 이 상황에서 왜 내버려둬요? 또 두산그룹은 자금이 왕창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두산건설이나 이런 것들 두산건설 부분 때문에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현실화시키는 징후가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해라. 그리고 이걸 하나 선택해 드렸을 거예요. BWX 테크놀로지. 이게 상대 속도로 더블 갈 동안 20%도 못 갔으니까 얘가 이제 상대 속도 갈 건데 얘도 125불과 130불에는 또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번 시간에 이쪽에서 그 ETF를 얘기하면서 저희가 꺼낸 화두가 하나 있죠. 원전주보다 그 우라늄 그 원료나 광산주로 힘이 이동되는 것 같다. 이런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가 갖고 왔나? 우라늄 에너지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우라늄 에너지가 종목명이에요. 종목이라고 있어요. 네. 그거를 사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서학 투자자들께서는 이제 이렇게 로키드 마틴. 저는 이제 이게 550불 지수가 빠져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550불, 노스롭 550불, 페러제네 테크놀로지는 이제는 이게 하루 만에 어느 날 갑자기 50이나 그러니까 2달러까지 그냥 순식간에 가나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원전주보다는 그 원료, 핵이나 우라늄 그쪽 선수들이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SMR 팔고 우라늄 에너지라든지 그 광산주라든지 그 우라늄 핵 관련된 것들 에너지로 포트가 이동되는 게 계속 그 헤지펀드에서 조금 그 선수 집단들끼리 서로 정보끼리 끼리끼리 보는 데에서 벌써 등장하는 것 같으니까 이거 한 달 정도 되면 여러분들한테도 공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소형 원전에서 우라늄으로 가자. 저는 이게 또 6월달, 7월달에 하나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내 기업 쪽에서도 수혜를 볼 만한 쪽이 있을까요, 대표님? 이거는 우리나라는 우라늄 이런 광산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핵을 건드냐 해서 뭐 일진 파워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잠깐 힛도류를 건들 수 있어요. 힛도류 중국하고 노이즈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힛도류고 네. 힛도류 안 주면 로봇 테마가 잘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흐름을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주에 뭐 조선, 방산,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 이제 주도주들이 마감이 되고 소부장 쪽 지주사 또 거버넌스 관련한 기업들이 주도주로 부상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었는데요. 최근에 지주사 관련주들이 급등세가 눈에 띕니다, 대표님. 이제 밸류업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는 분위기 있고요. 지금이라도 따라 붙어야 되나? 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시던데. 당연히 따라 붙어야죠. 그런가요? 근데 갔다 해서 한화라든지 두산이라든지 코오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라 붙으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는 녹십자라든지 하림이라든지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뿌려보세요. 제가 지주사 따라 붙게 할 때 요 바닥 패턴이 이제 요게 121선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직도 121선 밑에 있거나 121선에서 뭐 20, 30%도 오르지 않은 봄의 패턴이 있는 건 사자. 네. 여기 녹십자, 하림 뭐 이런 것도 권해드리겠고요. 지금 122 이격에서 더블 간 거는 암만 더 가더라 하지 말자. 지수사에서도 이제는 롱샷 전략 올라간 거 때리고 못 간 거를 땡기면서 이제 현 정부의 가장 의지가 뭐예요? 상법 개정이잖아요. 오늘 촉보 보니까 내일 발의해갖고 1년 유예 기간이라 바로 실시한다니까 사람 간단하게해서 불난데 휘발유 부어주잖아요. 그러면 흥분하게끔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냉정하게 보는 거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대통령도 갖다 예를 들어서 5년 임기의 공무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저는 이 늘공들 세력들 옛날 이렇게 보면 그림자 정부라든지 사또보다는 그 지역 토 세력이나 이거 같이 우리나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상법 개정이 뜻대로 안 될 때가 가장 큰 저간이에요. 그래서 발의해 갖고 했어요. 반대파들이 상상외로 크면 이게 그룹 총수들 난리 났거든요. 그러면 보이지 않게 그들만의 또 보이지 않게 관리하는 국회의원들이 살짝 반대를 해버리면 우리 다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돼버리면요. 가장 큰 저간이에요. 안 돼버리면 뭔가 삐그덕거리는 뭔가 뭐랄까 제도적인 규약을 막 만들어버리면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뒤에 이게 각도 보세요. 하림지주 벌써 따블이가 있습니다. 121격에. 그래서 하림지주는 팔아갖고 하림 가자. DL은 제가 5만 원대 팔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DL ENC 팔아갖고 DL 가자는데 당간에 이것도 너무 급등해서 5만 원대 이상은 또 파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이격이 너무 급등해요. 이런 건 따라가지 않는 게
좋겠지 않겠나. 그러면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제가 이 지주사에서 솔직히 황제주가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삼양식품. 황제주라고 하면 주당 100만 원이 넘어가는 종목을 말씀하시죠? 아니요, 그렇지 않고 10배 정도. 템버거 정도. 네.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 삼양식품이 10만 원대에서 100만 원. 제가 100만 원대 왜 하냐고 그랬잖아요. 월봉으로. 그러니까 황제, 이 제목을 제가 이렇게 썼어요. 황제는 권좌에서 내려올 운명만 남았다. 근데 지주사는 황제주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 삼양식품은 이거 100만 원대 하느니 제가 사조 산업을 또 설정해 드렸을 거예요. 이것도 사조그룹도 지주 관련돼 갖고 또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는데 이제 사조 산업도 벌써 3만 5천 원대 우리가 얘기했는데 5만 5천 원까지 왔습니다. 또 다우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이 키움그룹의 또 거버넌스 게임으로 이게 또 하나의 특징이 옛날 SG사 때 라더견 종목군 내 명단들 종목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제가 왜 또 설정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해 드리냐면 이게 또 제가 이것도 바퀴벌레 이론으로 징후들 임창정 씨가 다시 활동을 재개하고 여기에 병원장님들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러면 병원 담보 잡히고 뭐 해서 이런 거를 풀어내야 되는 또 선수들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런 징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라더견 사태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 중에 하림지주, 다우데이터, 서울가스, 삼천리 요새 이쪽들이 급등합니다. 묘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같아요. 여기에 또 거버넌스를 갖다 붙여버린다고요. 배당과 거버넌스.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제 이런 종목들 중에 사조산업도 저는 5만 원 대주 잡고 비율 매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보시죠. 하림지주입니다. 날아가죠. 근데 월봉으로 보면 아직 조금 더 여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라더견 사태로 급락한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뭐 10에서 20% 이게 더블 게임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하림지주를 팔아갖고 이제 이렇게 올려놓고 다시 원위치시킨 종목이 있습니다. 하림. 근데 이 하림은 옛날 이쪽 그룹에서 펜오션 인수하려다가 실패한 거 아시죠?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는 또 글로벌 매트리스에서 가장 핫 이슈가 미국과 중국이 타협봐도 미국은 물류로 중국을 공격할 것 같아요. 뭐 수에즈를 막든지 파나마 그러니까 북극 항로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커질 것 같고 그럴 때 하림이 또 HMM하고 연결돼서 뭔가 또 에너지를 잡는다라는 게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되면 이 지주사 올려야 되거든요. HMM이 산업은행이 보유한 지분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게 옛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올라가고 대우조선인 거를 거기 갖다 해서 2조 담보 잡혀갖고 갖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 오션 갖고 엄청난 그룹의 에너지가 나왔잖아요. 하림도 지금 이제 그런 시도를 또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롯데지주나 여기 녹십자 보세요. 아직 녹십자가 제일 여력이 좋아요. 저는 그래서 지주사 중에서는 녹십자를 1순위로 권하겠습니다. 그리고 롯데지주도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얘는 121선에 따블려면 4만 원에서 5만 원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3만 원 아래에서는 사자. 뭐 요렇게 지주사도 그 위치에 그 122격에 멀고 가까우면서 이제는 롱숏을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끝나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제 상법 개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 이게 이제 저는 삼성전자가 불질러 것 같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그 삼성 생명 지주사로 갈 건지 삼성을 뽀개 갖고 뭔가 또 뭘 또 할 건지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수는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삼성전자가 하나만 여기서 10% 올리면 다른 거 20% 빠져도 리꼬로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지수 접근 좀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3천 간다 그래 3천 갔어요. 나 10% 20% 빠질 수 있는 거 하지 말자. 그게 조박원 같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10% 갈 때 더 갈 수 있는 건 뭐냐? 전 소부장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빈집털이 된 중에서 아직 한 1개월에서 2개월 동안, 그러니까
9월 달까지요. 그러니까 특히 7월 달이 D-Day 같아요. 삼성전자가 이제 2, 4분기가 실적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트리거가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6만에서 7만 가는 트리거를 내나 볼 겁니다. 네. 그때쯤에 소부장이 이제 힘을 실나. 저는 그래서 지금은 가장 편하게 이번 시장 놓쳤어요. 살 거 뭐예요? 하시면 소부장이나 사십시오. 그러니까 어버 반도체라든지 그러니까 SK하이닉스 밸류체인보다 삼성전자 밸류체인적으로. 예, 저는 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HBM이나 SK하이닉스는 이미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엔비디아가 고점을 뚫어서 새로운 에너지를 줘야 이게 한미반도체니 HBM 시리즈가 확산이 될 텐데 네.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삼성전자가 만든 끌개에서 찾아내야 되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여기서 범용 반도체라든지 미중 간에 싸울 때 그 틈새가 여전히 우리나라 거를 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노려보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전략을 짜드립니다. 네. 상법 개정 기대감으로 지주사가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랐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관련해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선별이 필요하다. 새로운 끌개가 덧붙여질 수 있는 쪽으로 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차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끌개를 강조를 해주고 계시고 앞으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부탁드릴까요? 그래서 네. 전번 시간에도 이 그림 보고 강조했지만 정봉호 회장 지분 갖고는 현대차니 현대모비스는 다는 안 올린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는 정몽구 회장의 지분을 가져올 때까지 주가를 좀 누를 것이다라는 예, 아주 관점이시죠. 징글징글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대글로비스가 이제 저는 10만 원, 11만 원대는 매수해서 한 14만 원, 15만 원대 파는 그 정도의 에너지는 나올 거다. 그리고 이게 핵심이다. 요게 이제 2024년 지나는 이번 달입니다. 2025년도 6월 21일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이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 소프트뱅크의 이면 계약의 그 옵션 조항을 이제 발표를 할 거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기로 했다. 근데 이거를 보스턴 그 다이나믹스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를 사줄 수는 없거든요. 그 재원이 지금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라면은 정의선 회장님이 이제 미국에 올인하는 게 이것 때문에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방법이 뭐냐? 요새 로봇 관련주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된 로봇이 뉴스에 많이 눈에 보이게끔 만드는 이게 이제 저는 시장 조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상장을 앞두고 시장 조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쪽 담당 예를 들어서 외국계 CIO라면 네. 야 떡밥 뿌려. 그럼 그쪽 관련 기사들 만나갖고 계속 분위기를 띄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야 긍정적 기사 그럼 광고 주고 이렇게 해서 쫙 분위기를 성숙하다가 이제 무슨 M&A 하기로 했다 아니면 나스닥 상장 일정을 잡히겠다 이런 핫 이슈를 던질 때 그때 슈팅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요게 관련된 것들을 하는 게 저는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토에버 그 다음에 현대제철이에요. 네. 저는 여기서 옛날에는 이제 현대 로템을 2만 원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엮어갖고 10만 원 만든다 시나리오 소설 써고 했더니 이제 그쪽은 다른 걸로 벌써 갔고 이제는 현대제철이 이제 공장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50% 때렸어요. 악재잖아요. 철강 쪽이요? 예, 철강 네. 쪽이요. 현대제철이 그렇게 보세요. 꼬리 달리고 땡겨버립니다. 이게 전번주 그래프거든요. 5월 28일 현대오토에버, 현대제철입니다. 27,000원이에요. 네. 그런데 주말에 관세 알루미늄하고 철강 악재예요. 그래서 이거 현대제철 갖고 있는 분들 때려야 된 겁내시잖아요. 제가 25,000원이나 그 아래에 내려오면 무조건 다시 누리면서 얘가 주도가 될 거고 얘가 중심이 될 건데 실제 보시면 현대제철이 어디 여기 그날 25,000원 떼고 밑골이 달려갖고 다시 27,000원. 그러니까 떨어지면 관리가 들어간다고요. 넥스트를 보세요. 얘는 미국에 공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 현지화에 있는 철강은 뭔가 또 관세를 때려도 유럽이나 딴 데가 마이너스지 이쪽은 그 틈새로 풀어나갈 수 있는 건 아주 귀신같이 이걸 딱 집어갖고 사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다음에 알래스카 쪽에 이거를 수혜받고 또 현대차 공장 들어갔을 때 간단히 예를 들어서 현 정부가 가장 먼저 풀 게 자동차 섹터 먼저 풀 것 같거든요. 미국하고. 그럴 때 가장 또 여기서 IRA 관련되거나 그 다음에 또 미국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우리한테 때리냐. 지금 알게 모르게 자동차 부분에서의 마이너스가 제일 끔찍합니다. 실질적으로는요. 그래서 실적단도 요번에 다시 2, 4분기 보면 현대차 기아는 좀 뭐라 그럴까 미국의 매출이 상당히 뭐 어떤 그쪽 전문가 얘기로는 전체적인 매출 부분에서 한 마이너스 10% 감소는 각오해라. 뭐 이런 다른 데서 커버 안 되면 뭐 이런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차 거버넌스는 저는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의견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신 거고요. 저 이번에 삼성그룹을 좀 볼 텐데 앞서서 대표님 삼성전자 분사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좀 하시는데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걸 했다는 거는 네.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참 고육지책일 거예요. 진짜 고육지책일 거예요. 그 카드 맞았어? 저는 그 카드보다는 저는 오히려 먼저 전번에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중공업을 먼저 M&A 시킨다든지 네. 아니면은 삼성생명 보세요. 지금 이제 저는 이 에너지가 가장 이것부터 우선하나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전번에 10만 원에 팔어 7만 5천 원, 8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또 10만 원입니다. 직전 고점 딱 제일 빠르게 거의 수직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바 분사하고 나서 가장 강하게 오르는 게 삼성생명하고 삼성 제가 화재가 또 이걸 15% 갖고 와야 되니까 예요. 그럼 이것부터 먼저 풀 것 같거든요. 그리고 호텔 신라 얘가 이제 거버넌스로 치고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주사 중에서는 아까 녹십자도 있지만 호텔 신라나 호텔 신라 우선주가 아직도 갈 길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에는 이걸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 분사는 저는 최악의 경우 할 것 같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미국이 했는데도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이 그림 갖고 왔나?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최악의 상황에 몰렸을 때 코너에 몰렸을 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네. 그게 뭐냐면 네. 이 수치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디램에서 우선순위가 1등이 이제 SK 하이닉스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생각했었습니까? 이제 삼성이 2등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내부적으로는 지금 비상이고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근데 이게 HBM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범용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스마트폰이나 가전 부분에서도 그 뒷받침이 안 되고 파운더리 끔찍하면 이건 그래서 제가 7월 초를 그렇게 7월 5일이나 7일 되면 이제 2, 4분기 실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때쯤에 뭔가 이 실적들이 나올 때 뭔가 개선되는 그러니까 저는 이럴 때 이걸 봅니다. 제가 P미니 P맥스파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제가 실전에서 볼 때 굉장히 정확해요. 어떻게 정확하냐면 분기별로 고가 저가를 긋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예를 들어서 2024년도 2, 4분기의 고가 그 다음에 저가 그래서 고가 계정만 쭉 그어요. 네. 저가 계정만 그어요. 모든 그 소부장이나 IT나 박살난 분들이 어떤 데 박살났냐면 2024년 7월 달에서 요 4개월 만에 요 88,000원에서 5만 전자를 깼을 때 토막이 난 겁니다. 이거를 지금 복구들을 다 못 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삼성전자는 고가가 62,000원이에요. 6만 원이 저항이에요. 그리고 하단은 5만 원, 5만 800원, 5만 2천원 늘어났으니까 좀 더 올라와요. 근데 박스가 굉장히 좁아져요. 네. 그래서 제가 중심 가격을 보거든요. 여기가 79,000원, 75,000원, 2024년도 4, 4분기부터 55,000원으로 횡보. 이게 121선 모든 이평선이 밀집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밀집되고 있다면 위로 튀든지 아래로 급락하든지 이제 방향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7월달 실적인데 저는 그래서 반드시 7자가 찍혀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 영업이익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업 매출은 75조에서 79조에서 그냥 박스에 갇혀 있어요. 네. 이거는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6.5조, 6.6조 요게 7조 가는 순간에 6만 전자 뚫어갖고 7만 갑니다라고 이슈화 시킬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요 부분이 7월달 한 달 내에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갔다가 실패했을 때 그 다음 카드가 분할 카드다. 그거는 금년 말이나 정도에 미중 간의 과정을 좀 보고 그 다음에 또 미국 시장이 또 예를 들어서 그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라든지 미중 간에 또 여러 가지의 그 과정 싸움판이 종식이 되는지 네. 계속 또 이게 여기도 이런 휴전을 했어요. 완전히 타협도 온 게 아니라 또다시 휴전했어요. 근데 그게 세론을 해서 다시 미국 시장 급락, 중국 시장 급락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때쯤에 또 실적들이 뒷받침 안 되고 성장률이 뒷받침 안 되고 그러면 그때 이제 3, 4분기에 침체간다고 떠들 텐데 이 부분이 그래서 저는 이 소부장도요 한 달에서 두 달 봅니다. 이번에 소부장 주도 전환됩니다 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 장기적으로 뭐 그렇게 되려면 MSCI가 허용이 돼야 돼요. 건설. 그거는 아직 힘들 것 같고 그건 10월달 가봐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소부장 순환 전략도 저는 7월달까지 한 달 반 반짝 그렇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7월 초에 삼성전자 실적 7조 네. 찍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소부장들이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체크해 드리는 거죠. 어부반도체 121선에 밀집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 한 14,000, 30에서 50%. 그 다음에 삼성전자 10% 갈 때 3배, 5배. 그 다음에 엑스콘. 그러니까 다 박살나고 밀집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순간에 N자 치고 나가는 마치 2차 전지 중에 전고체에서 또 페파 SK 이터너스 같은 그래프라든지 뭐 필옵틱스 같은 그래프 같이 얘가 이제부터 밀집이 상방향으로 가는 또 DB하이텍은 오늘 프리마켓에서 때렸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때렸다가 다시 하면서 이게 5만을 돌파하는지 AD 이게 다 삼성양 소부장입니다. AD 테크놀로지, 어버브 반도체 뭐 이런 것들 DB하이텍 이런 것들로 노려서 삼성전자가 7월달 초에 영업이익 7조짜리가 찍히면 저는 못 가도 6만 4, 5천 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럼 그 지수가 100포인트 정도 올릴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2,750원, 2,850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종목들이 깎아먹어.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만큼 올라갈 때 다른 거가 다 깎아먹어버려요. 그러면 이건 중화. 그럼 지수는 또 2,750 땡. 이거는 계속 5일씩 보면서 파생 시장에서 선물 파생을 어떻게 조절하나 그거 꼭 판단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을 주신 건데 2분기 실적 발표가 7월 초에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릴 수 있는 어떤 트리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삼성전자는 6만 전자를 넘어서기가 쉽지는 않겠다라는 말씀으로도 해석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가 미국 시장이 급락했어요. 네. 그날 저가에 갖고 삼성전자 땡기는 그러면서 오늘 조단위 매수가 아니라 그때 조단위 매수 들어야 돼요. 네. 오늘은 그냥 만기 전후한 상방 에너지에 갖다 예를 들어서 올려놓고 팔아먹으려고 하는 폭탄 제조한 매수지 추세 매매 아닙니다. 대표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문 분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삼성전자를 매수해 본다 이런 전략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반대하지는 않을게요. 네. 왜냐하면 안 해도 올라갈 것 같아요. 길게 보면. 그런데 이 선택을 할 만큼 지금 이재용 회장이 우선순위가 네. 저는 해결할 게 더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또 현 정부하고의 에너지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요번에 그 삼바 분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매듭을 빨리 풀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해서 금산법, 삼성생명법. 네. 저는 이게 제일 먼저일 것 같아요. 우선순위가. 예. 네. 딴 거보다 그걸 풀어야 삼성전자 그 다음 전략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는 뭐냐? 최대한 M&A를 자꾸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직원들 독려하고 M&A를 해서 뭔가 그 이 문제점을 탈출하는 과정을 계속 한 3개월 정도는 힘을 실을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삼성생명법 그 상법 개정 속도 그러면서 이 부분이 진행하는 과정이나 속도를 보고 그 다음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온 디바이스 AI와 유리기판 관련주의 상승도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데 이쪽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그래서 그쪽을 특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옵틱스 4만 원에 판 거 3만 3, 4천 원. 네. 그리고 캠트로닉스는 아직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캠트로닉스가 가장 매력적인 위치고요. 그 다음에 또 유리기판 말고 전고체에서 SK 이터너스 다음 타자가 한중 NCS라든지 제가 그리고 요새 또 그 오늘 어디다가 했나 하종가 패턴이 나온 게 있어요. 하종가? 네. 예, SK 이터너스 요 하종가 패턴 나왔고 레츠고 불렀지 않습니까? 오늘 포스코 DX가 하종가 패턴 나왔습니다. 네. 이거 보세요. 오늘 하종가 만들어 놓고 보안 만들었어요. 얘는 또 3만 원까지 바로 땡기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중 NCS가 아직 못 갔어요. 그러니까 필옵틱스 다음 SK 이터너스 다음에 한 에너지 저장 장치 이쪽은 그냥 막 2차 전지보다 에너지 저장 장치에 더 집중하겠고요. 그리고 대한전선이 이제 호방그룹 LS하고의 또 지분 싸움. 네. 나는 그 대한전선을 가장 매력적으로 봅니다. 오히려 지금 또 호방그룹의 에너지, 현 정부에 관련된 플러스 알파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또 원전주도 되고 전력서비스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해저 터널 관련된 주도 되고 뭐 다 여기저기 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데 아직 122격이 아직 봄의 단계예요. 이게 저는 요게 이제 2만 원 정도 가면 여름 3단계로 이거는 암만 좋다고 떠들어도 매도를 하겠습니다. 요런 위가 아직 많이 남은 거라 하겠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아직도 돌다리로 전번 시간에 두들겨 보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거 코스모 신소재 갖고 볼게요. 제가 파동을 읽을 때 요게 4월 9일이 직전 저점에 다 빈집털이 됐던 때입니다. 요때 그 코스모 신소재도 42,000원까지 올랐다가 요 4월 9일 저점을 5월 말에 붕괴했습니다. 네. 이게 모양이 제일 나쁜 거예요. 빈집털이 되고. 그러면 이럴 때 저는 4월 9일 기준으로 25%, 38%가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상승 파동으로 봅니다. 그런데 실패했거든요. 실패하고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갔어요. 그러면 다시 이건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9,000원에서 25%, 3%가 37,000원과 4만 원이에요. 여기가 지지가 돼야 돼요. 네. 저는 이거를 3개월 동안 볼래요. 이게 지지가 되면 그 다음에는 2차 전지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삼성 SDI나 에코프로나 엔소를 그때 사겠어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오늘 하종가 패턴 나왔다 땡긴 포스코 DX나 캠트로닉스나 소부장을 먼저 우선순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약간 차이를 두는 겁니다. 2차 전지가 지금 가격대는 들어왔는데 네. 저는 확인 도장이 아직 모르겠어요. 이쪽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같은 종목을 하나 샘플링으로 4만 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 그때나 이제 추세가 돌아섰다라고 판단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거 확인하는데 짧게는 1개월 안에 돼야 돼요. 잘못하면 이게 3개월 늘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시장을 읽는데 하나의 그 바로미터로 삼아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주가가 4만 원을 지지하는 걸 보고 2차 전지 매수 전략 다시 수립하시겠다. 2차 전지 쪽 볼 때 에너지 저장 쪽과 폐배터리 관련주를 보자라는 의견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변화 없죠. 그러니까 그게 압축돼서 그것부터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에너지 저장 장치나 폐배터리가 네. 일단은 거기는 보면 제가
이걸 가끔가다 여의도 종목이라고 그러는데 뭔가 선수들이 붙어 있는 것 같아. 수급이 붙어 있고 거래가 되고 있고 또 떨어지면 땡기는 에너지가 시장에서 보이는데 네. 코스모시스의 거래량이나 지금 가장 끔찍했던 것들이 대장주들이거든요. 엔솔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종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그 거리가 안 나와요. 이게 제가 보세요. D-6개월 기준으로 여러분들 그 코스피 200 종목에서 엔솔 마이너스 26, 셀트리온 마이너스, 네이버, 카카오, LG화학 29%, 현대차 마이너스 13, 아주 끔찍한 라인들에 있는 겁니다.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나마 삼성전자는 6개월 기준 7%, SK하니까 여기에 몇 배예요? 5배 이상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SK하이닉스 탄력성보다는 삼성전자가 얘보다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얘 하느니 삼성전자 하느니 삼성전자 밸류체인으로 하겠다고 그러고 2차 전지 하느니 에너지 저장 장치나 펫배터리 하나기술 그다음에 포스코 DX, 한중 NCS 이런 것들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선별해서. 대표님, 주도주의 변화를 보시면서 파생시장 포지션 변화까지도 읽어주시잖아요. 한 주 동안 파생시장의 움직임은 좀 어땠습니까? 일단은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355 중요하다고 보셨는데. 이제는 그게 365로 1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네. 이제는 365가 깨지 않는 한 계속 상방에서 삼성전자 땡기면 그러니까 나스닥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300에서 500 깨지 않는 한 이 추세는 계속 만기까지는 이어지는데 문제는 삼성전자 땡기면서 조방원을 거기서 깎아 먹으니까 이제 지수 따는 평균 단가로 뭔가 갖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항상 보면 안 빠지는데 그 제자리 내지는 빠져봤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근데 그 사이에 어떤 거는 50%나 막 한 달 만에 더블 가고 하는 그런 거에 조방원은 아니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원전주에서도 이젠 오히려 대한전선이나 한전기술이나 보겠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이나 DLENC는 오히려 팔고 위에서 대롱대롱만 할 것 같다. 네. 이런 전략으로 수정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코스피 200을 사진 찍어갖고 계속 보듯이 전번에 이거를 보여드린 겁니다. 여기 때린 거 한올바이오파마, 대웅제약, 투어셀, 한국공항, 하나비전 이런 걸 때렸는데 오른 것 섹터가 한화, HD현대, GS건설, 지주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 올리고 떨어뜨린 거 더 떨어뜨려요. 이게 변함이 없어요. 지금까지. 오늘 올라간 게 한화, 증권주, DL, CJ, 두산, SK, 삼성화재 다 거버넌스하고 다 거버넌스예요. 그냥 거버넌스. 네. 그러니까 이 거버넌스 에너지가 이제 꽃을 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도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롱숏 전략으로 바꿔라라는 이유를 여러분한테 체크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이 파생시장 쪽에서 지금 내일이 목요일 만기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는 또 놀아요. 금요일 날 또 얘네들 만기면서 또 고용지표가 중요하고 또 그래요. 그래서 이제 365를 지지하면 계속 상방. 근데 365를 지지 못하면 변동성. 이렇게 보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체코 총리가 한수원과 원전 최종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전에서 말씀하셨던 한전 기술을 포함해서 내일 원자력 발전 관련주가 급등하면 차익 실현 시점이다. 그러자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여당들 아니에요. 근데 여기 10월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여당들은 지금 계속 그 압력 가하고 여기도 정치판 싸움이 끔찍한 것 같아요. 체코도. 지금 그러니까 요번 기회로 이게 추세 전환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왜? 미국이 급등한 것들이 200% 올라간 것들이 추가 랠리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뉴스케일이 여기서도 뭐 더 간다 그러면 제가 같이 붙겠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한전선 못 간 것들 한전기술 요 변동성만 이용해서 내일 만약에 이게 20% 올라요. 때리겠습니다. 그냥. 뭐 아까우시면 50 내지 70%만 때리고 30%는 들고 가시고 네. 그러면서 이 변동성을 이용하시죠. 그러니까 체코 정부는 빨리 계약을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근데 제가 걱정은 네. 계약했어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또 재계약하든지 아니면 무슨 독소 조항 또 이상에 넣어갖고 비용 처리하고 뭐 여러 가지 딴지 걸 때 그때는 또 어떻게 될까요? 난 그런 것까지도 다 들여다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 소형 원전에서 제가 우라늄으로 가자고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소형의 원전은 벌써 시작점이 1년 전이에요. 네. 우리 SMI 2달러부터 노래 불렀던 종목인데 지금 35불, 이게 10버거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제 투자한 대주들이 일부를 챙길 거다 했는데 나는 방점을 둡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의 해지들이 원료로 가요. 그러니까 금 캘 때 청바지나 곡괭이 파는 것 같이 이제 우라늄으로 가요. 우라늄. 저는 이게 그러니까 우라늄 에너지를 오늘부터 공부를 해보십시오. 네. 우라늄 에너지를 공부해보자.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사봐야죠. 사봐갖고 거기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사봐야 공부가 된다라는 네.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저희 이승주의 팔로더머니는 실시간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창도 제가 읽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어쨌든 추가 경정 예산이 2차적으로 좀 풀릴 것 같은 예감이 들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다 보면 증권주, 금융지주 쪽 주가도 좀 더 많이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왜 보세요? 생각해요? 지금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아니, 그거를 벌써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네. 지금은 제가 약간 좀 또 허무맹랑한 스토리텔링이라고 했지만 추경이 바로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 정부만큼 국회 권력과 행정 권력 합친 정부가 처음으로 시도한 거예요. 전에는 행정 권력이 있으면 국회에서 딴지 걸고 이게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했기 때문에 이제 됐으니까 뭔가 기대감만이 높았는데 저는 그런 종목들 중에 해외 수주 부분이 너무 많은 것들이 많아요. 현대가 그거는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네. 그 트럼프가 말 하나 바꿀 때마다 칼날이 휙 바뀔 텐데.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하이니 법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징후의 복잡계식으로 초기 조건의 미세한 변화 갖고 큰 걸 읽자 할 때 지진 관련주라 사시죠. 지진이요? 예. 지금 시점에서? 예. 호주가 뚱딴지 같죠. 그런데 이게 추경의 가장 급격한 또 북극 항로 기점이고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새 필리핀하고 6월 2일 날 여기 홋카이도에 6.3 지진 난 거 아세요? 전혀 뉴스에 안 나오죠. 필리핀 요 판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판이에요. 그래서 루머 만화 팔아갖고 7월 달에 일본 가면 안 됩니다까지도 나오잖아요. 저는 그게 맞든 틀리든 지금 지우가 지진이에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관련주들 딱 찍어보면 동아지질, 특수건설. 여기 동아지질은 사모펀드가 매각하려고 또 오징어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금 편하게 지주사 급등한 것보다 다음 타자 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러면 얘가 추경 관련주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고 지진이 확산돼요. 그럼 이건 스트레이트로 가버립니다. 상한가 게임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추경 예산을 해서 증권주니 지주산이 뒷북 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정부가 행정부, 이게 대통령께서 이제 재경부 거를 행정부, 그러니까 본인의 사인으로 오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배분이 나갈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호방그룹을 주로 보고 부산 쪽을 보고 그 다음에 또 토 세력들이 반드시 이권으로 하는 거를 보자. 이게 저는 이제 지하와 그 다음에 지진 관련 재난안전망 그리고 이제 철도주. 네. 전라도와 경상도를 이제 잇는 이걸 달빛철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중에 급등한 거 말고 안 올라간 것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다원시스, 푸른기술, 대ITI 이런 종목들이 이제 정부가 사인하는 순서로 꽂힐 거 아닙니까? 여기서 중저가 건설주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짓는 건설주보다 공공발주하는 그게 이제 정부의 추경에서 우선순위. 어떤 건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누쳐. 이건 먼저해. 이럴 수가 있거든요. 네. 저는 여기도 원전이 들어갈 것 같은 또
냄새가 나서 우리나라 자체 개발은 좀 늦을 것 같아요. 요것도 참고를 한번 해보시죠. 네, 요는 정부 정책 수혜주 중에서도 주가가 급하게 많이 오른 종목들이 아니라 좀 바닥에 있는데 아직까지 많이 급등하지 못한 종목들을 보자는 말씀이셨고요. 이승조 대표님의 인사이트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